IT 속에 숨어있는 궁금증들을 풀릴 때까지 계속 파고 들어가는 DDQ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DD입니다. 오늘은요, 한국과 일본 두 IT 거대 공룡이 만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는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인 라인, 그리고 일본 소프트뱅크의 검색 포털인 야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회사가요, 경영 통합을 해서 하나의 회사가 되겠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상당히 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두 회사가 통합 법인을 하나로 만든다고 그래요. 어떤 방식으로 만드냐면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는 지분 이런 것들에서 중간에 있는 라인이라고 하는 중간 지주회사를 만들고요. 그 중간 지주회사가 또 내려가서 Z홀딩스라고 하는 도쿄 증시 상장 회사를 만드는 데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복잡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 소뱅하고 소프트뱅크라고 그러죠. 소뱅하고 라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분들이 50대 50으로, 그러니까는 반반씩 섞여져 있는 회사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겠죠. 뭐냐? 과연 이 뉴스를 처음 보신 분들은 의아해하는 것이, 라인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네이버 거였어? 일본 거였어?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야후 하면 옛날에 생각나는 미국 자회사 아니냐, 이런 얘기들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두 회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인이라고 하는 회사는요, 원래는 네이버 재팬이라고 하는 회사가 모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진출한 네이버에서 만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네이버가 일본에 진출했을 때 검색 시장이나 여러 가지 포털 시장을 좀 노렸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 소위 말해서 죽쓰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떠한 기회를 받습니다. 어떠한 기회를 받느냐? 실제로 일본에서 있었던 지진, 2011년 대지진 때 사람들이 통신이 먹통이 되니까 소위 말하는 트위터 같은 SNS 서비스를 사용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회다. 우리가 메신저 서비스를 만들면 일본에서 먹힐 것 같다 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라인입니다. 그리고 이 라인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본은 우리나라랑 달라서 여전히 어떤 피처폰 혹은 이제 구형 폰들을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는 일부 피처를 좀 지원하긴 하지만 처음엔 스마트폰만 지원을 했었잖아요. 하지만 이 라인이라고 하는 어떤 메신저는 피처폰이나 스마트폰, PC까지 같이 지원되다 보니까 일본 환경에 아주 최적화됐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본 특유에 맞는 소위 예쁜 혹은 병맛과 같은 다양한 이모티콘들이 나오면서 일본 시장을 소위 말해서 휩쓸게 되는데요. 지금은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등극하고 있고, 몇몇 드라마에서는 라인 시대로, 라인 시대 뭐 이러면서 라인 하세요 라는 말이 마치 우리에게 카톡해 라는 것처럼 어구처럼 쓰고 있는 아주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일본에서 유명한 메신저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야후 재팬은 도대체 뭐길래 그것은 어떻게 보면 들어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야후 재팬 했을 때 일단 야후를 생각하시는 분은 미국 회사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형태의 야후 재팬은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껍데기 혹은 이름만 야후를 빌리고 있는 소프트뱅크 회사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소프트뱅크가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있어도 이제 야후 본사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위 지금은 그게 거의 소각된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야후 재팬은 정말 독립적으로 소프트뱅크 거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인지 다른 로고와 다르게 야후 재팬만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컨텐츠나 문화가 있었죠. 우리가 지금 네이버의 장점 얘기를 하지 않고 네이버는 사용자가 많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야후 재팬 역시도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포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일본 특유의 어떤 컨셉들,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미국 야후엔 없는데 일본 야후에만 있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즉 볼륨, 그리고 가지고 있는 회원수, 이런 것들이 현재 야후 재팬이 가진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10대 혹은 새로운 것, 인공지능 이런 쪽은 약합니다. 하지만 돈은 많죠. 자, 그만큼이나 이 두 회사가 합쳐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역시 시너지를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시너지라 함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인이 가지고 있는 1020 세대의 어떤 회원층, 그리고 네이버 재팬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30대 이후의 회원층이 일단 합쳐진다. 그리고 각자의 서비스의 강점이 합쳐진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인공지능 서비스 또는
플랫폼 혹은 커머스 다양한 분야에서 합병을 통해서 일본을 뛰어넘어서 아시아 시장에 도전하겠다라는 것이죠. 가장 지금 눈에 보이는 포인트는 출혈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위 우리가 페이 또는 어쩌고 여쩌고 뭐 페이 땡땡 페이 얘기하는 이 시장이 일본에서도 상당히 요즘에 공격적으로 라인 그리고 그 야후 재팬이 계속 싸우고 있었는데요. 이 싸움에 상당히 많은 마케팅 비용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회사가 합쳐지면 자연스럽게 그런 마케팅 비용이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것의 변화를 일본만 그럴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상당히 큰 어떤 뉴스가 있었죠. 바로 카카오와 SK텔레콤이 소위 피를 섞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 교환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분을 교환한다는 것은 정말 그 기업과 기업이 단순한 관계를 넘어서는 끈끈한 관계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 두 회사는 참 재밌는 게 이미 비슷한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택시라든지 내비게이션, 인공지능, 커머스, 음악까지 두 회사가 비스무리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회사가 둘이 합쳐졌다. 왜 합쳐졌을까요? 결국 이 두 회사 역시도 자기들끼리의 쓸데없는 경쟁을 더 이상 줄이고 핵심 역량으로 돈을 모으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역량을 집중한 이후에 한국을 뛰어넘어서 글로벌 시장 한번 도전해보겠다 이런 식의 포부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럴 때 이 뉴스가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럼 네이버는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네이버는 더 크게 갔네요. 네, 일본과 그리고 글로벌 아시아 시장 등등등까지 노리는 이런 큰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라인과 소프트뱅크,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라인과 야후 재팬이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네이버 그리고 소프트뱅크의 협력이 과연 어떠한 그림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할 때 역시 빼놓지 않는 게 바로 손정희 회장의 AI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대통령 앞에서도 AI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했었던 소프트뱅크 그리고 네이버 역시도 계속 AI를 정말 발전시키기 위해서 글로벌적으로도 연구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두 회사가 합쳐질 때 결국 나오는 시너지의 포인트는 AI, 인공지능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두 회사가 매년 현금 1,000억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조 7천억 원 수준의 돈을 들여서 계속 인공지능 연구에 돈을 쏟겠다라고 이번에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큰 돈을 활용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인데요. 그럼 과연 어떤 것들을 움직일까 고민을 할 때 역시 이 두 회사가 합쳐진 어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역시 인공지능을 위해서 일단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두 회사가 합쳐졌다? 라고 하면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일본의 모든 국민들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커머스 영역에서도 지금 일본의 라쿠텐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이커머스 회사가 있지만 이 두 회사가 합쳐진다면 그것보다 훨씬 큰 이커머스 시장이 크게 됩니다. 그러면은 10대부터 50대, 60대까지의 모든 회원 정보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커머스를 가지고 뭐 다양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금융권, 은행권에서의 도입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미 야후 재팬에서도 은행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라인은 이미 라이 코퍼레이션스에서 많은 부분이 금융과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 예를 들면은 대만이나 아니면 태국 이런 데서도 라인이 일종의 국민 메신저처럼 떠오르고 있고 거기에서도 금융권이나 다양한 서비스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두 회사의 합병이 일본 전체 데이터 그리고 동남아권에서 이미 어느 정도 유행하고 있는 라인 그리고 거기 있는 데이터들이 합쳐졌을 때 뭐 전 세계까지는 아니지만 동남아권과 일본 시장을 커버하는 수준의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회사를 떠나서 더 확장시켜서 네이버와 그리고 그 소프트뱅크 전체의 그림으로 보게 되면요.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로봇이 있죠, 로봇. 그죠? 네이버가 최근에 로봇판이나 여러 가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로봇을 만드는 쪽에 또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소프트뱅크 역시도 페퍼라든지 여러 가지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사람과 같은 모양의 로봇들에 여러 가지 돈을 쓰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두 회사의 합병이 단순히 라인 그리고 야후의 합병에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크게는 네이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소프트뱅크 그리고 더 크게 비전 펀드까지 그림을 그리면 이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어마무시한 인공지능 데이터들이 쏟아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까지 해볼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그림이 하나 나왔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이 핀테크 하면은 요즘에 빼놓지 않는 게 그놈의 코인이죠, 코인. 그렇죠. 그랬는데요, 이 코인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쪽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또 이걸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네이버 그리고 라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코인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은 지금 라인의 플랫폼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 가상화폐 또는 블록체인 기반의 썸띵이 나오게 되면 이거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부분에서 블록체인 시장에서도 상당히 이번에 의미 있는 시장을 보고 있고, 반대로 어떤 블록체인 쪽에서의 의미 있는 사람들은 야, 이거는 블록체인 때문에 이 두 회사가 합친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분명히 블록체인 시장에서도 소위 말하는 호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조금 더 구체화되면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뜯어 볼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번 어떤 그 합병이 이게 두 회사의 어떤 미래가 아니라 당장 지금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일단은 적자 폭이 크다는 겁니다. 어디가요? 라인이요. 라인의 적자 폭이요. 지금 작년에 영업이익이 1,650억이었는데 지금 손해가 2019년 1분기엔 844억, 2분기엔 1,486억, 3분기엔 609억에 억하는 거의 4천억 넘는 3천억 넘는 적자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연결돼 있는 네이버의 실적이 다 악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간편 결제 시장의 가열 때문에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라인 입장에서 특히나 네이버 입장에서는 주주들을 설득하려면 이렇게 적자가 나면 안 되겠죠. 근데 과거부터 이미 소프트뱅크에서 이 라인에 대해서 러브콜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지만 라인이 비싼 척을 했어요. 이거 내가 굳이 너네랑 같이 할 필요가 없어. 그랬는데 갑자기 라인과 소프트뱅크가 손을 잡는다? 라는 이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소위 말해서 네이버가 라인을 판 거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돈이 있으니까 소위 말해서 일본 기업에 판 거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소프트뱅크 쪽에서도 얼마 전에 큰 적자를 냈죠. 하지만 뭐 비전 펀드가 뒤에 있으니까 뭐 1조 적자쯤이야. 뭐 손정희 회장한테는 껌이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라인을 품는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아닐까라는 부분에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에서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과연 이 두 회사가 잘 합쳐질까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 라인은요,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크리에이티브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는 오타쿠 혹은 아주 특이한 사람, 아니면 창의적인 활동을 위해서 나는 9 to 6가 싫어 이런 사람이 되게 많은데, 근데 반대로 야후 재팬은요 정말 오래된 전통적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원래 기반이 통신회사죠. 통신회사 다녀보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그런 딱딱한 조직과 하하하하 하는 라인과 같은 조직이 과연 잘 만날 수 있을까? 그들이 잘 조합될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 두 회사가 합치게 되면 독과점 이슈에서도 지금 빼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이 두 회사에 합쳤을 때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독과점이 없는가에 대해서 이미 지금 수사는 착수 어떤 조사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회사가 합치고 싶어도 과연 합칠 수 있을 것인가? 합쳤을 때 문화적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들이 많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두 회사가 합친다? 정말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DDQ 오늘은요 라인 그리고 야후 재팬 이 두 회사가 합쳐서 과연 뭘 하려고 하나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요 댓글로 속속속속 달아주시면 또 풀리지 않는 것들 2탄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톡의 디디였습니다.